소위 말해서 이게 너무 심한 얘기지만 내가 주식으로 따지면 상장 폐지됐구나. 그러니까 여자들아, 언니 말 듣고 진짜 20대에 나한테 온 이런 벤츠 차량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 돼요. 대표님. 네. 대표님이 결혼에 관련해서 진짜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죠. 많이 하죠. 그럼 이걸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 네. 다들 보면서 느낄 거 아니에요. 아, 저희가 결혼하기 어렵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왜 막상 30대에 결혼 안 한 여자들 왜 이렇게 많아요? 왜 많겠어요? 20대에는 뭔가 어떻게든 내가 30대가 되면 결혼은 해 있겠지. 내가 뭐 결혼을 해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겠지. 애엄마가 되어 있겠지라는 이상한 착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20대에는 나는 어떻게든 결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30이 넘어가고 나서는 이러다 결혼 못 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거든요. 진짜요? 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그러다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대 여자분들이 이렇게 비혼주의가 돼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볼게요. 이거 좀 주제 민감한데요? 민감하죠. 그래도 현실적으로 톡톡을 좀 날려야겠습니다. 싫어하실 것 같은데.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우리 현실과 마주해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여자는 특히 33살이 넘으면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대부분 여자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 시기가 30대 초반,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안 하면 30대 중반, 아니면 40대, 30대 후반 뭐 이럴 때인데, 여자들이 한 32, 33 정도 되면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절반 정도 돼요. 아닌 친구들도 요새는 많겠지만 결혼을 많이 하는 집단의 여성들은 그 정도 나이 때면 이제 남자친구가 혹은 있거나 결혼을 안 했더라도, 그러다 보면 나랑 어울려 지내던 그 무리의 친구들이 조금씩 사라져가죠. 가정이 생기면서? 그렇죠. 어떤 친구는 가정이 생기면서 사라지고, 어떤 친구는 아이를 낳으면서 사라지고, 어떤 친구는 남자친구랑 둘이 있으면서 이제 나하고 만날 시간이 없이 사라지다 보니까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딱 이랬어요. 33, 4 정도에. 아, 대표님 같은 미모가 있어도? 네. 제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24살부터 딱 그 30살까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미친 듯이 만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한두 살 더 먹었다고 그게... 완전 달라. 완전 달라. 30이 딱 넘어가는 순간 그냥 나는 확 꼬꾸라지는 느낌이 그냥 확 들어요. 이거 여자들 너무 싫겠지만 진짜 그래요. 그게 체감이 여기 체감 딱 돼. 남자들이 돈을 일단 덜 써. 근데 딱 30 딱 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남자들이 슬슬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그 연하남도 너가 좀 내야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냥 대놓고 해.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제 뭐 친구들이 밥 먹고 돈 안 내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여럿이 만나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야, 네 친구들 왜 그래? 네가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사고방식이 바뀐 남자들은 또 대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좀 깨우쳤죠. 아, 여자도 돈을 내야 되는 거. 그럼 대표님 그 활동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거 갑자기 왜 내 고백사가 됐냐? 결혼할 기회가 많았는데 왜 많았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26살 때 지금 그 오빠가 참 그 사업도 아주 크게 하고 잘 나가는 진짜 부자가 됐더라고요. 막 거기 아파트만 지나가면 아직도 속이 아픈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26살 때 딱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는 그냥 일하지 말고 집에서 꽃꽂이하고 오빠가 다니는 교회나 같이 다니자.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어. 그러니까 미친 거죠. 왜냐? 야, 나 너 아니어도 이럴 남자 많아. 너만 나한테 이런 거 아니야. 난 또 그럴 남자가 많아. 이런 착각에 빠졌어. 왜냐하면 그때는 그 오빠 말고도 다른 문어발의 오빠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혼자 상상을 한 거지. 아, 이 오빠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 오빠도 나한테 얘기할 거야. 그래, 저 변호사 오빠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상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너 아니어도 나는 3년, 4년 후에도 얼마든지 좋은 남자 만나서 갈 수 있어. 라는 희한한 착각을 한 거죠. 왜냐, 그때만 보니까. 그 순간만 살았으니까. 콧대가 저 하늘 위로 찔렀었죠. 미안합니다. 근데 더 충격인 거는 그 오빠가 결혼을 할 때 16살 연하랑 결혼을 했다는 거죠. 16살이요? 네. 대표님도 지금 어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16살의 연하가 결혼을 할 만큼의 재력이 있었던 오빠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거죠, 저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재산을 가진? 지금 따지면 곱 한 100억 넘게 있을 거예요. 100억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여기 강남에 아파트를 한양 분양받았다 그래서 5억인가 주고 분양받는데 그게 지금 한 30억인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점핑 한번 해서 설해마을에 또 빌라를 또 하나 구매를 했고, 회사도 뭐 사업체를 운영해서 지금은 몇백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CEO가 됐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아, 언니 말 듣고 진짜 20대에 나한테 온 이런 벤츠 차량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아니 대표님, 근데 이렇게 사람 연결고리가 끊어진댔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여자들 그래도 30대 초중반이면
경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거기서 직장에서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사람들 소개받을 수 있는데 이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20대에 정말 소개팅을 저한테 미친 듯이 해줬던 저의 오른팔 같은 존재분이 하나 계시거든요. 그분은 본인의 지인을 다 끌어당겨서 저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딱 30이 넘고 나서 그분이 소개를 나를 안 해주는 거야. 진짜요? 네. 그래서 오빠 나 왜 소개 안 해줘? 너 30 넘었잖아. 그럼 면전에서 한다고요? 네. 내가 왜 30 넘었는데 그게 뭘? 야, 요즘 20대 얼마나 이쁘고 어린애들이 많은데. 됐어?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때 느꼈죠. 아, 30 넘어서 안 되는구나. 흔히 말해서 이게 너무 심한 얘기지만 너무 심한 표현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주식으로 따지면 상장 폐지됐구나. 와. 이런 느낌. 충격적이었겠네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도 충분히 예쁘셨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예뻤죠. 근데 그 20대와 30대는 달라요. 그리고 제가 그 자주 놀던 이런 뭐 호프집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장님이 저한테 맨날 얘기했어요. 야, 진짜 너 20대 예뻤는데. 그 30 딱 되고 나니까 저한테 그 별거 차이 얼마 안 나. 내가 그 24살 때부터 다녔던 곳인데 20대 너 진짜 예뻤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뭐해? 너 똑같지 않아? 아니야. 너 달라. 느낌이 달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다르구나. 그때 느꼈죠. 그 풋풋함이 다르다 그 말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에 사라지잖아요. 네. 결국 오는 게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처럼 결혼정보회사가 있잖아요. 아우, 그럼요. 결혼정보회사 보면 결혼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나 봐요. 이제 또 결혼정보회사에 왔는데 또 나 같은 매니저 만나면 또 기가 또 죽어서 가는 거야. 왜냐면 일반적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면 뭐 35, 36이어도 아 너무 예쁘세요. 그냥 뭐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원하는 동감, 연하 다 해줄 수 있어요. 이런 매니저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또 나 같은 매니저.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냐. 조율해야 된다. 현실을 알아야 된다. 20대 여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줄 아냐. 너랑 경쟁 상대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쫓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실을 바로 알게 하고 거기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주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곳들은 이제 막 사탕발림식의 발언들을 할 거 아니야. 너무 뭐 예뻐요. 다 해줄게 해놓고 환상 심어주고 시간만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저같이 현실적으로 얘기해주는데 와서 그냥 조금 기분은 불편하고 좀 더러울 수 있지만 마주치고 현실과 타협을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저처럼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결혼정보회사에 가기도 해. 30대 초반에. 그래서 가서 돈 많은 오빠 이런 오빠만 만날 줄 알고 그런 사람만 소개받다가 이제 35, 6, 7 돼서 끝까지 못 만나고 이제 아 난 결혼정보회사 안 해. 이러고 이제 가시는 거죠. 모임으로. 다른 모임으로. 대표님 그럼 지금 보세요. 연결고리도 없어요. 결정사도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몰리냐. 동호회. 이런 데로 요새 많이 몰리더라고요. 동호회요? 네. 무슨 동호회? 결혼동호회? 결혼동호회는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뭐 한강 같은 데 가서 자전거 타거나 이러면 이렇게 보면 이 느낌상 약간 선남 선녀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빙자한 자전거 동호회도 좀 남자 여자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때는 와인 동호회 이런 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 친분을 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좀 모임을 가장해서 남자와 여자들이 좀 만날 수 있는 동호회들이 정말 많고 그다음 뭐 이렇게 들어보면 소모임 뭐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영어 모임, 영어 뭐 공부하는 거, 독서 모임 그래서 모임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동호회에서 사람을 만나요? 네. 그리고 요새는 뭐 이렇게 만남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은근히 되게 많더라고요. 한 번 가는데 뭐 10만 원 뭐 이렇게 내면은 만남해줄 수 있는 뭐 티타임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 돌아가면서 차 마시는 뭐 그런 것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도 안 되시는 분들이 진짜로 이제 마지막에는 자의반, 타의반해서 이제 비혼주의가 되는 거지. 내가 원하지 않는 비혼주의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아까 대표님이 30대 후반에도 한다 했잖아요. 네. 내가 으쌰으쌰해서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약간 현실과 타협할 준비가 된 여성분들은 오셔도 그냥 저희하고 어떻게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소개를 받아. 그러니까 뭐 5가지 원하면 한 3가지 내려놓고 2가지만 보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듣기도 싫은 거야. 아니야. 나는 끝까지 내가 지금 36이지만 나는 26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여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임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임에 가서 연하들이 이제 조금 들이대거나 이러면 이제 또 내가 20대의 나다. 아직 죽지 않았어. 또 이런 마음으로 8살, 7살 연하들이랑 또 만났다가 헤어져서 또 저희 쪽에 오시고 이런 여성분들도 은근히 많이 봤습니다. 무한 루프네요. 무한 루프예요. 그래서 보시면 막 이래요. 저 밖에서는 언니 5살, 6살 연하도 만났었거든요. 그런 얘기들 오셔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모임이니까 가능한 거고 저희는 색깔이 다르잖아. 확실히 다르네요. 모임에서는 그냥 눈만 그럼 맞으면 다 눈만 맞으면 모임에서는 그냥 뭐 만나서 뭐 뽀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랑 한 6개월 연애해서 봤더니 얘가 진짜 한 달에 진짜 돈 너무 못 버는 완전히 뭐 백수 같은 남자일 수도 있는 거고 속이려 들면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유부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 전 많이 봤어요. 실제로 있겠네요. 있어요. 또 어플 같은 경우도 만나서 낭패 보시는 분들도 은근히 전 많이 봤어요. 유부녀 만나고 오신 남자들도 봤어요. 유부녀요? 유부녀. 그렇게 어플이 또 그런 분들이 은근히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 결정하는 나름 신분을 그렇죠. 보장해주는 거니까는 그렇죠. 좀 낮게 낸 위험인 거야. 아무래도 결혼정보회사는 그래도 혼인관계, 가족관계 이런 걸 다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를 다 하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속이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거지. 돌고 돌다가. 결혼정보회사에서는 한방 대표님의 정신교육만 버티면 결혼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의 잔소리만 들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피디님들, 네. 요즘 여자들의 초혼 연령대가 몇 살 정도인지 알아요? 조금 올라갔다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그 연구한 조사 결과에 보면 만 나이로 31살이 결혼 연령대라고 하는데 꽤 높네요. 더 높아지지 않았나 요새는? 계속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여자들이 한 20살 중반 되면 결혼할 줄 알았는데 옛날엔 그랬지. 옛날 우리 엄마 때만 해도. 근데 요새는 뭐 여자분들 나이대가 그냥 30 넘고 결혼 안 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뭐 40이 넘어도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뭘. 이렇게 좀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여자가 결혼을 늦게 하는 현상에 대해서 네네. 또 결혼 전문가인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을? 이 나이 때 결혼하는 게 좀 만합치하다고 보세요? 이왕 할 거면 저는 빨리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좀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 친구들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접하면서 결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다 보니 저같이 이렇게 현실을 얘기해주는 언니를 만나다 보니요. 아예 어린 친구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고등학생들도 저한테 문자 온다고, 카톡 온다고요. 근데 졸업하고 1년은 다니고 와라. 고등학생은 좀 너무 구라 같은데. 카톡 캡처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새는 저희 회원 중에 가장 어린 나이 연령대가 21, 22. 대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파티할 때 이런 여성분들 오거든요. 그러면 그 오시는 30대 여성분들이 언니 진짜 나이가 어리긴 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아졌고요. 어린 친구들이. 아니면 아예 늦어졌어요. 뭐 35 이상, 40 이상. 양극화 현상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혼 연령이 올라간 거를 봤을 때 어쨌든 늦게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진 건데. 아, 그럼요. 많아졌죠. 근데 대표님께서는 30 전에 결혼을 하는 거를 권장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네. 이왕 할 거면. 30 전에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 특히나 이 능력 있는 남자들은 여성의 커리어보다는 여성의 외모와 나이를 더 우선시합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남자가 그렇게 본다고 그때 결혼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내가 좀 돈 좀 벌고 괜찮은 남자들은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뭐 여자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조금 건강하고 어린 그런 친구들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을 꼭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회사 정도만 다녀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쁘고 어린 여자한테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언니 제가 지금 나이가 25인데 그냥 회사 다니고 있는데 지금 소개를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대학원을 가서 한 4년 공부하고 30 넘어서 소개받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지금 대기업 다니는 30대 중반의 오빠들이야. 그러면 대학원 나온 30대 여자가 더 마음에 들어요? 이쁘고 어리고 대학원 안 나왔지만 어린 20대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다른 거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 뭐 똑같진 않아도 비슷비슷하다는. 어린 여자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예요. 남자들은 똑같아. 어리고 이쁜 여자야. 결론은. 여자가 능력 있는 남자를 보듯이 남자들은 이건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리고 예쁜 게 무기예요. 특히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정보회사에서는요. 특히나 학사, 대학교가 중요하지 대학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얘가 이 사람이 좋은 대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남자 입장에서 대학교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내가 여자분들 중에 내 학교가 좀 별로라고 생각해서 대학원으로 조금 어떻게 해서 학력을 좀 높아야지 너무 좋아 노력하는 건 그렇지만 그게 여기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아. 대학원을 안 가더라도 일단 어리고 예쁜 여자들을 우선순위로 보신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이가 찰수록 눈이 높아짐. 나이랑 눈 높아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이런 말 있잖아. 여자들 뭐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가야 된다. 이제 30이 넘다 보면 세상살이에 조금 이렇게 풍파도 겪고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연애 경험도 쌓이다 보니까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어설프게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됐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는 갈수록 많아지는데 눈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연애나 결혼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게 가장 순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0대 지나가고 30대 지나가면 내가 그렇게 재고jes던 그 오빠들도 나이가 같이 먹잖아. 그 오빠들도 이제 눈길을 안 주고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지. 진짜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러고 여자들은 이제 후회하는 거죠. 아 그때 그 오빠 괜찮았는데 라고 말이죠. 누구의 얘기죠? 그리고 내가 20대에 정말 너무 멋있는 오빠를 만났던 여자들의 가장 안 좋은 후폭풍은 30대가 돼서도 그런 오빠를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안 돼. 이미 그
잘났던 30대 오빠들은 내가 30대가 되고 났을 때 20대 여자를 이미 만나고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상을 버려야 돼요. 버리기가 쉽간? 안 쉽지? 그러니까 본인이 20대였기 때문에 만날 수 있던 남자였던 건데. 그렇죠. 20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쳐다봐 준 건데 30대가 되면 쳐다봐 주지 않는다는 거야. 더 어리고 예쁜 그 20대를 더 쳐다보겠죠. 나보다 더 어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회사에서 2달에 한 번씩 파티할 때만 봐도요. 어린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남자분들도 이제 20대, 30대 여성분들 같이 오잖아? 그럼 결국에 20대 여자 택해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쁘고 어린 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 번째입니다. 결혼 후 계획을 차분히 세울 수 있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나이가 조금 어릴 때 결혼을 하다 보면 내가 예를 들어 27이야. 그럼 뭐 신혼생활 1년 즐기고 28을 29에 낳아서 30 전엔 낳아야지라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데 내가 나이에 쫓겨서 결혼을 하게 되면 당장 아이를 낳아야 돼. 나이가 더 많으면 또 힘드니까. 그래서 어릴 때 결혼을 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시간에 쫓겨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와 이거 되게 크겠네. 엄청 크죠. 그리고 아이를 정말 갖고 싶은 여성들이 계신다 그러면 제가 낳아봤잖아. 노산 힘들어. 한 살이라도 빠를 때 20대에 결혼해서 애 낳은 친구들 보면 지금도 엄청 젊어요. 젊고 건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살에도 빠를 때 낳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 낳아봐요. 회복 속도가 달라요. 20대 애 낳은 저희 친구들이랑 산후조리원 동기들 보면 정말 달라. 뭐 한 달 지나서 뭐 회복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30대에 거의 중후반 정도 아이를 낳았잖아요. 지금도 비가 쑤셔요. 회복이 느려. 그래서 제가 해본 사람 입장에서 아이 낳을 건 빨리 낳아라 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솔직히 둘째도 갖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무서워 노산이.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아이 하나 또 낳고 또 기르다 보면 또 이게 낳고 싶거든요. 힘들다가도. 근데 그런 친구들은 마음만 먹으면 낳을 수 있잖아요. 둘째를 아예 생각할 수 없다는 게. 근데 이제 나처럼 일하는 여성이면 특히나 더 힘들겠죠. 거기다 나이까지 어려버리면 상관없어. 몸의 회복이 빠르니까. 확실히 한 살 한 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거면 저는 한 살이라도 빨리 낳아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정말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 낳을 건 빨리 낳으세요. 그리고 또 요새는 아이들이 또 엄마들이 뭐 다 노산이라고 하지만 나이 들어 보이고 이러면 또 학교 가서도 또 놀림받고 또 엄마 창피해하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있대요. 친구들 입장에서도 아 니네 엄마 나이 많다 뭐 이럴 수 있잖아. 엄마가 진짜 뭐 미스코리아 뺨치게 이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아이를 또 기를 때도 또 부담 없이 기를 수 있거든요. 저는 또 아들 운동회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그런 데 가서 막 또 뛰려고 그러면 그렇게 또 그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조금만 잠깐 1시간만 그렇게 놀아도 너무 힘들고요. 동네 마트만 갔다 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 체력을 무시를 못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아이를 내가 40에 낳았어. 근데 내가 이제 일반 직장인이야. 아이가 20살 되면 이제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60 정도 이제 넘으면 아이가 대학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일을 해야지 등록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계산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갖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부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아이 대학교 다 보내고 나와서 일하시는 뭐 50대 여성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참 부러울 때가 많아. 왜냐면 이제 자기네들이 벌어서 자기네들 이제 용돈 쓰시고 재밌게 일하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이제 돈 벌어서 아이한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또 부럽긴 하더라고요. 한창 일할 나이 때는 애를 그렇게 케어하는 게 어려움이 아니지만 나이 들면 힘들다. 힘들지. 그래서 저는 다 시기가 있는 것 같아. 공부도 때가 뭐 다 다르다고 하지만 그 시기에 해야 가장 예쁘잖아. 저는 그 시기가 있다면 그거를 좀 제대로 거스르지 않고 그냥 정석적으로 가는 것도 인생을 사는 데는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그 중매술사라는 프로그램을 찍고 있잖아요. 거기서 소개를 하다 보면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에는 남자들이 택하는 건 20대 여성들아. 이번에도 뭐 촬영하고 왔는데 또 20대 여성의 선택이 또 됐어요. 일단 저는 20대 여성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 내가 가장 예쁘고 내가 찬란하게 빛날 시절에 가장 좋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시기를 놓친다는 건 나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20대 넘은 여자들이 그럼 언니 나 30 넘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 33살 전까지는 교제할 남자는 꼭 만들어라. 그래서 35 안에는 결혼을 꼭 해라. 그게 너의 마지노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시기를 잘 이용해서 앞으로 60년 70년 살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보물을 찾는 거야. 흙 속의 진주를. 그러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